오늘부터는 함수에 대한 부분 할 거야. 함수가 우리 이 수학 하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함수가 수학 하의 50%를 차지해. 우리 지금 명제 집합했고, 명제 집합 한 30%? 30도 안 되죠. 한 20%. 함수가 5, 60. 마지막 경우의 수. 여기가 2, 30. 경우의 수. 여기도 20%. 한 20. 그러니까 한 여기가 60% 차지하는 거야. 6, 70 될 수도 있어요. 6, 70. 선생님 퍼센트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6, 70 정도. 이건 20. 이게 한 10에서 20. 이 정도. 그러니까 함수가 제일 중요해. 제일 어려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기도 하고. 함수를 잘 알아야 돼.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지. 함수는 우리가 이제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관계다라고 얘기를 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관계. 그래서 걔를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함수는 우리가 영어로 펑션이라서 f를 써서 첫 글자 써서 f 이렇게 써. 그래서 y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y는 fx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 그러니까 x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 f라는 놈이 y에 대한 값과 대응을 시켜주는 거야. 대응을 시켜준다. 짝짓기를 시켜준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x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이 이 y마을에 y집합에 있는 애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어떤 규칙에 따라 되겠지. 그 규칙을 정해주는 게 f라고. f. 함수가 이걸 결정을 시켜줘. 그래서 a가 3으로 b가 4로 c가 1로 가는 이런 대응 관계. 연결이 되면 대응 관계라고 해. 이런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보면 돼. 함수에도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 전부 다 함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들어있는 애가 연결을 할 때, 이렇게 연결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집합 애들이 이 Y집합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 화살표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야. 하나만. 2개 이상 선택하면 안 돼. 약간 양다리 느낌, 그런 건 안 된다고. 선택을 할 때는 하나만 한다. 그러니까 A가 여기도 선택하고 여기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여기서 2개 이상 선택하면 안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 x의 원소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르는 y 값도 하나로 결정이 되는 대응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해. 함수를. 여러분이 함수가 뭔지를 자꾸 읽어보고 자꾸 읽어봐야 돼. 왜? 매번 물어보면 지금 그래도 방정식 알잖아. 방정식은 뭐 미주수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근데 함수는 매번 얘기할 때마다 애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게 함수야.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도 꼭 제대로 좀 읽어보시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대응관계. x집합과 y집합의 사이에 있는 대응관계다. 근데 그 x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면 그 y값도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대응관계야. 알겠죠? 그러니까 2개 안 돼. 하나 있는데 여기서 2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돼. 둘 찍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x가 하나로 결정이 됐다고 했어. 근데 아까 함수 뭐라고? x가 하나로 결정이 되면 y도 하나로 결정이 되는 대응 관계라고 했어. 그죠? 근데 c가 연결을 안 한 거야. 얘는 c가 이렇게 돼 있으면 x집합에 c라는 원소가 있었는데 얘는 어디로도 가지 않았어. 그럼 얘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속된 말로 뭐라고 했냐면 양다리와 OCS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양다리는 뭐야? 2개 이상 선택하는 거. 한 사람이 2개 이상 선택하는 거 안 돼. 그리고 이것처럼 내가 여기 선택할 애들이 너무 없어. 오 쉣 해버리고 선택 안 하고 있으면 이것도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대응 관계를 한 번에 보기 좋게 한눈에 보기 좋게 하는 것이 x가 조금씩 변하면 y도 막 변하거든. 그러니까 이 변하면 x값들이 하나하나 결정이 되면 y값도 하나하나 결정이 되기 때문에 x가 조금 변할 때 y도 변하니까 그걸 한눈에 보기 좋게 하는 것이 그래프야.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도 이미 뭐 1차 함수도 배웠고 2차 함수도 배웠고 함수 얘기할 때마다 뭐가 나왔었어?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했단 말이야. 아, 얘가 x가 이렇게 변하면 y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f, a가 뭐 b가 된다. 뭐 이런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막 이런 직선도 얘기하고 포물선도 얘기하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중요하구나. 함수 얘기가 나오면 그래프를 우리가 잘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큰 덩어리로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제 짜잘하게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x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 정의역. x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y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불러. 공역. 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잘 익숙하게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처럼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3이잖아. 우리 이렇게 쓰거든. fa가 3이다. 그리고 fb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b는 뭐라고 해? 4라고 하겠지. fc는 뭐라고 해요? 1이라고 하지. 이렇게 얘네들의 값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들이라고. 함수값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A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가 3이요 라고 하겠지. B의 함수값 뭐예요? 4요. C의 함수값 뭐예요? 1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놓는 거야. 이 공역은 집합이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는 Y 있는 애들 전부 다 쓰는 거. 정역은 여기 X 집합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쓰는 거야. 근데 이 치역은요, 얘를 치역이라고 하는데 선택받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거야. 이 치역은 누구만? 이 선택받은 애들만 쓰는 거야. 얘를 치역이라고 해. 알겠죠? 정역, 공역, 치역. 정역, 공역, 치역. 그러면 당연히 공역이 커, 치역이 커. 치역과 공역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공역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 이렇게. 이거 이제 그래서 집합을 배워야 함수를 더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왜? 이게 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식이었거든. 집합과 집합 사이에. 그래서 정역 구하라 하면 반드시 집합 표시하시고, 공역 구하라고 하면 집합 표시하시고, 치역 구하라고 해도 집합 표시를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 함수에 처음 들어오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야. 두 번째, 아까 그래프 얘기했는데요. 그 그래프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예쁘죠. 아우, 너무 예쁜 그래프야. 1차 함수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y는 x. 가장 기본인 그래프가 나왔었어. 근데 우리 생각해봐. 우리 원의 방정식에 이런 그래프 있잖아. 그죠? 원의 방정식.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원의 방정식은 함수일까 아닐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때?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해봐. 우리가 맨날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포물선만 했는데, 이런 포물선은 함수일까 아닐까? x에서 y로의 함수냐 아니냐 이 소리야.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함수고 뭐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x 집합에서 x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1이라고 해봐. x가 1일 때 y 값이 두 개가 있다고. x가 1인데 y가 두 개가 있어. 1일 때 y 값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얘가 1이었다면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한 거야. 그러니 얘는 함수가 아니지.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다. 얘도 어때? 여기 1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값 두 개가 나오니까, y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얘도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y축의 평행,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돼 있었어요. 얘는 함수야 아니에요? 당연히 함수지. 매번 우리가 했던 2차 함수잖아. 그럼 얘는 선생님 x축의 평행으로 할 때는 이건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상관없어. 왜? 모든 x들이, 여기는 모든 x들이 y 값을 선택할 때 하나씩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 y끼리 같을 수는 있단 말이야. 여기서
A가 3으로 갔는데 C가 3으로 가도 이건 함수야. C가 1로 안 가고 C가 3으로 가도 이렇게 이게 없이 이렇게 돼도 함수야. 서로 같은 쪽으로 가도 된단 말이야. 대신에 얘가 두 개를 연결하거나 C가 아예 선택을 안 하거나 이건 함수가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 모든 x들이 y들 하나하나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고 있어. 얘는 왜 안 된다고요? x 하나가 y 두 개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봐라. 두 점에서 만나면 아니다.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들이 뭐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되진 않지만 함수들이 또 종류가 있어. 유명한 애들이 있어. 아주 중요한 함수들이 있다고. 그래서 걔네들을 배워보도록 할게.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요. 중요해요. 자,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워요. 세상에는 모든 함수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냐?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근데 이 중에서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애들을 이렇게 뽑아서 네 가지를 만들어 놨어. 다른 함수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네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배운다고. 자, 우리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얘네들은 좀 쉬우니까 얘네들을 먼저 얘기할까 해. 자,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너희 3명이라고 합시다. 너희 3명이 여기 이렇게 딱딱딱 있어. 근데 좋아하는 연예인을 고르래.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막 사고 친 애들만 있어. 막 오늘 승님, 나같이 승님, 정준영 막. 또 사고 누가 쳤냐 요즘에? 김세론 요즘에 사고 쳤지. 김세론.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고 하나도 안 치고 인기 겁나 좋은 방탄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너희들 별로 방탄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방탄 선택할 수 있잖아. 사고 친 애들은 싫어 이러면서. 그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얘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도 함수가 맞아. 그게 바로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애들이 여기에 뭐 수없이 많은 애들이 있어. 수없이 많은 애들이 다 이 y집합에도 많은 애들이 있었지만 다 한 명만 선택하는 거야.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전부 다. 전부 다. 이 수많은 애들 중에서 이 하나만 선택하는 거지. 전부 다.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해. 그럼 상수함수는 어떻게 쓰느냐? fx는 c. 그러니까 이 c가 이제 숫자일 수도 있는 거지. 뭐 문자일 수도 있고. fx는 1, fx는 3 이렇게 나오는 게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3. 모든 x들이 다 3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야. 3하고 대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죄다 3. fx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을 상수함수라고 얘기해. 상수함수는 좋은 게 뭐냐면 얘가 c가 뭐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뭘 집어넣어도 3이 나오니까 결과를 구하기가 되게 편하겠지. f-100을 집어넣어도 3이고 100을 집어넣어도 3이고 억을 집어넣어도 3이고 0을 집어넣어도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항등함수. 야, 항등함수는 약간 느낌이 항등식 생각나잖아. 항등식. 항등식이 뭐였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이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었어. 여기서 항상 그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이 항등함수는 서로 같다는 거야. 뭐랑 뭐가 같은 거냐면 이 x값의 함수값하고 이 원래 집어넣은 x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그럴 때를 항등함수라고 해. 우리가 처음에 여기 y는 fx라고 썼잖아. y는 fx. y는 fx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뭐다? 결국 y는 x가 항등함수인 거야. y는 fx인데 fx가 x를 했잖아.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수 전체라는 얘기가 없으면 x 값이 수 전체가 아니라 x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봐. x가 1, 2, 3이었대. 그러면 여기는 그냥
여기 나오는 x, 여기 y라고 써도 x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1, 2, 3이 그냥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는 이런 함수가 항등함수라는 거야. 서로 계속 똑같은 자기 자신한테만 이렇게 가는 거야.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게 항등함수.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두 가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1대1 함수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 얘도 이제 1대1 함수긴 한데 이건 아니죠. 이건 C가 아까 이렇게 갔었잖아. 그럴 때 1대1 함수인데 어떻게 가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 만약에 소개팅을 나왔다고 쳐봐. 이 3명이 나왔는데 여기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남자 3명이 나왔는데 여자가 4명이 나왔어. 근데 서로 겹치지 않게 선택을 한 거야. 겹칠 수도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겹칠 수도 있지. 왜? 한 명은 막 되게 예쁘고 한 명은 막 공부 잘하고 한 명은 부자야. 근데 한 명은 아니 그러면 안 되죠. 한 명이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돈도 많아. 그러면 뭐 다 겹칠 수도 있잖아. 근데 겹치지 않게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대응이 되는 게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1대1 함수. 얘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그러면 fx1과 fx2가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두 사람이 다르면 여기 다르면 얘네들이 선택하는 애들도 다르다라는 소리지. 이게 바로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1대1 함수. 그래서 1대1 함수 아주 중요하고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대응은 여기는 1대1, 1대1 비슷하잖아. 1대1, 1대1. 농구에서 1대1 하자 그러면 1대1로 하는 거지. 그지? 맨투맨 마크 알아? 대인 마크. 그지? 1대1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겹치지 않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맞는 거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보다 더 깊은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뭔가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의미는 그대로 따라가. 얘도 이게 있어. 이게 그대로 하나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 x, y가 서로 x끼리 겹치지 않게 y를 선택하는 경우가 하나가 필요하고 추가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이 둘이 같은 것까지 돼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에 5명 있어. 여기는 6명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난 이렇게 했어. 근데 한 명이 남잖아. 그죠? 한 명이 남으면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거야. 1대1 함수는 맞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명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사람 수. 가지수가 똑같아야 돼. 여기 5명이 나오면 여기 5명이어야 돼. 그래서 연결을 했더니 다 겹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다 따로따로 딱 됐어. 그럼 그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투맨 수비를 하면 그게 딱 1대1 대응이 되겠지. 농구는 선수 서로 같게 하잖아. 그죠? 근데 저쪽 팀이 너무 못해. 그래 거기 한 명 더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했어. 5대6으로 경기를 했어.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한 명은 놓칠 거 아니야. 수비를 못 할 거 아니야. 이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그런 차이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어떤 집합에. 그리고 어떤 집합에 정삼각형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집합이 더 큰 거야? 응? 어떤 집합이 더 큰 거야?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더 크지, 범위가. 범위가 정삼각형이 더 작지. 왜? 더 조건이 주잖아. 얘는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는데 얘는 세 변까지 같아야 돼. 그럼 조건이 더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삼각형이 있으면 어떤 범위가 제일 큰 거야? 당연히 삼각형의 범위가 제일 큰 거지. 여기에 평면 도형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어떤 범위가 제일 큰 거야? 평면 도형이 제일 큰 거겠지. 그렇지? 여기서 조건을 하나씩 더 추가시킨 거야. 야, 세 변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럼 평면 도형이어야 돼. 그럼 삼각형이 될 것이고. 야, 그 삼각형 중에선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더 줄어들 거. 범위가 더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돼. 그럼 이제 정삼각형이 되겠지. 약간 어떤 느낌이야? 손병호 게임. 너희는 그럼 모르나? 뭐 이렇게 안경 쓴 사람 다 접어. 중학생 다 접어.
뭐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수리학당 다니는 사람 다 접어 뭐 이렇게. 그러다 결국에는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서 조건들이 많아질수록 남는 사람이 줄어들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1대1 함수는 이 조건 하나밖에 없지만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1대1 대응이 있고 여기 1대1 함수가 있다면 이 1대1 함수가 더 범위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조건이 더 많으니까. 알겠죠? 자,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 그래프를 애들이 좀 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1대1 함수는요, 너희들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지수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이제 지수 함수거든? 지수 함수라는 게 있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간대요. 얘는 여기 계속 여기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X집합은 모든 실수, X집합도 모든 실수, Y집합도 모든 실수였어. 근데 여기 있는 X들은 전부 다 Y랑 다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같은 놈들이랑 대응하냐? 아니야. 다 전부 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어. 하지만 이 음수 쪽은 아무도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음수 쪽은 아무도 대응을 안 해.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어떨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y는 2x라는 그래프를 생각해봐. y는 2x,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 직선이 왜 이 모양이니? 자, 어쨌든 y는 2x 이런 그래프가 있어. 얘는 모든 x들과 y들이 다 따로따로 각자 자기들끼리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거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그럼 얘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1대1 함수가 더 크니까 범위가. 1대1 대응인 거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1대1 함수는 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정삼각형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 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범위가 더 큰 거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다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쭉 가면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계속. 그런데 얘를 보고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얘를 보고는 1대1 함수라고밖에 할 수 없다. 1대1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어. 자, 그러면 1대1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순 증가하거나 순 감소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순 증가하거나 순 감소.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소리야. 물론 나중에는 더 복잡한 거에는 이게 아닐 때도 있거든. 예외가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좀 먼저는 좀 우리 이해할 때,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순 증가하거나 순 감소한다. 무슨 말이야? 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둘 다 순 증가나 순 감소라고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봐. 내가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에 그래프가 슉 가다가 여기서부터 슉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슉 올라갔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쭉 잠깐 멈춰 있다가 쭉 이렇게 0으로 있다가 다시 슉 올라갔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일까? 1대1 대응일까? 현아야,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얘가 1대1 함수일까? 1대1 대응일까? 뭐라고? 서연아,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어떤 거겠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C야, 이건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라고? 대응이야? 함수야? 둘 다 아니야. 지금 둘 다 아니야. 여러분, 순 증가나 순 감소일 때만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얘는 어땠어? 이 범위에서는 지금 증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그럼 1대1 대응이나 함수를 얘기할 수 없다고. 이러면 안 돼.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갈 거면 계속 이렇게 갔으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 돼. 막 내려가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멈춰 있거나 이렇게 살짝이라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면 이거는 1대1 대응이나 함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네 가지를 배웠잖아.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 네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이 함수 첫 번째 단어는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 아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면 함수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좀 우리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다 라고 해. 그걸 우리가 함수의 상등이라고 하거든. 서로 같다는 거야 함수가. 함수의 상등.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내가 뭐라고 쓰냐면 함수의 상등.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 정의역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정의역의 제한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상등을 얘기해. 상등이 뭐라고? 서로 같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y는 x랑 y는 x 세제곱은 서로 이거 y라고 안 하고요. 얘를 fx라고 할게. fx가 x라는 함수가 있고 이 gx가 x 세제곱이 있다고 해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희 f랑 g가 같다고 할 수 있니? 이 두 함수가 같다고 할 수 있어? 하나는 x고 하나는 x 세제곱이야. 그럼 두 함수가 같을 수 있어? 원래는 없어. 너희들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얘네들의 정의역과 치역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이 모든 실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범위가. 정의역 자체가, 치역 자체가, 공역 자체가 x집합, y집합이 모든 실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당연히 얘랑 같지 않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버려. 정의역 x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의역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이걸로만 잡았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을 다 대입하면 여기 f-1이 얼마예요? f-1이 마이너스 1이야. f0이 얼마예요? 0이요. f1은 얼마예요? 1이에요. 맞지? 그냥 집어넣으면 그거 자기 자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봐라. g-1은 얼마죠? g-1은? 얘도 마이너스 1이야. g0은 얼마죠? 0이야. g1은 얼마죠? 1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의역들을 다 대입해 봤는데 대입했을 때 그 값들이 서로 같아. 이게 서로 같아. 같아지잖아. 그죠?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F랑 G는 같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의역을 제한해 버리는 거야. 정의역을. 이렇게. 이런 놈으로.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이 상황에서는 F랑 G는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또 다른 예로 우리가 F가 X제곱이고요. G가 절대값 X야.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절대 안 같잖아. 근데 만약에 똑같아. 자, X라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라면 어떨까라는 거야. 그럼 어떻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러니 정의역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와 얘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fx랑 gx는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정의역이 이게 아니라 이것만 있어도 되지 않니? 0만 있어도? 1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얘의 부분 집합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얘네들은 F랑 G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 여기 나오는 모든 함수 값들이 서로 같으면 이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서로 같고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서로 같고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얘와 얘는 서로 같다. 함수가 상등, 서로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다 끝냈어. 한번 책을 보면서 함수 얘기를 정리를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해만 잘하면 돼 이제. 사실 오늘은 함수 원래 개수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버리지. 그것까지는 하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다시 나오기는 해. 자, x집합이 1, 2, 3, 2, 3, 4? 1, 2, 3이 있고요. y집합이 1, 2, 3, 4가 있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y는 fx가 되는, 이렇게 되는 이게 f인데 함수의 개수, 개수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1이. 야, 너 선택해봐. 이 중에 누가 좋아? 선택해봐. 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지? 그러면 얘는 네 가지가, 첫 번째는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네 가지.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야, 이한테 선택해보라고 했어. 야, 이 너도 선택해봐. 몇 가지가 있을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네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가 있겠지? 왜 그래요? 왜 네 가지씩 있어? 아무나 선택할 수 있잖아.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선생님 얘가 선택한 게 1인데요? 저는 그럼 1 선택해도 되나요? 된다고요. 다 선택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우리가 여기다가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해봐.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약간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 번째,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였냐면 네 가지는 똑같아. 근데 2가 선택하는 건 1이 만약 1로 갔다면 2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왜 그러지? 겹치면 안 되니까. 겹치면 1대1이 아니라고요. 겹치면 안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일 때는 여기가 세 가지가 돼. 두 번째가 선택하는 건. 그럼 세 번째가 선택하는 건 당연히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4, 3, 2를 곱해야 된다고. 알겠어? 야,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안 되겠지. 왜? 1대1 대응은 언제만 할 수 있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의역에 있는 3개면 여기도 3개가 나올 때만 이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1대1 대응. 자, 그러면 여기에 항등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를 물어봤어. 그러면 상수함수는 뭐라고요? 몰아주기. 전부 다 얘만 좋아하는 거야. 전부 다 얘만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 상수함수의 개수는 네 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왜 네 가지예요? 얘네들 모두가 2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한 가지 경우가 있고, 얘네들 모두 2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모두 3을 선택하는 경우, 모두 4를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세 가지밖에 안 되고, 내가 얘를 약간 변형해서 여기 x집합에 1, 2, 3, 4가 있고 이 y집합에 1, 2, 3, 4가 있다고 해봐. 이렇게 있어요. 이런 함수 f가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함수의 개수는 1이 선택하는 거 4가지, 2가 선택하는 거 4가지, 3이 선택하는 거 4가지, 4가 선택하는 거 4가지 해서 얘는 4의 4제곱이 된다고. 함수의 개수는.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아까는 1대1 대응 안 된다고 했어. 왜 안 돼요? 이 명수가 쪽수가 맞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맞지?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첫 번째 선택하는 게 4가지, 두 번째는 3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상수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다 같이 1로, 다 같이 2로, 다 같이 3으로, 다 같이 4로. 그러니까 여기도 4가지가 된다.
마지막 하나 더 할 수 있어. 얘는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항등함수는 언제나 몇 가지? 한 가지. 왜? 전부 다 자기 자신한테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한 가지라고 해. 선생님, 그럼 여기서는 항등함수는요? 이건 살짝 애매하긴 한데요. 왜? 이게 4가 없으니까. 그래도 얘도 이렇게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어. 4는 없었지만.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것도 항등함수야. 항등함수는 항상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한 가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됐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만약 3이 아니라 5가 있었어. 그럼 항등함수의 개수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진짜로 한번 책을 한번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이어갑시다. 자, 함수의 정의. 정의 중요하다고요. 왜? 애들이 정의 제대로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요. 물어봐도. 꼭 잘 신경 써야 돼. 함수의 시작은 x와 y의 짝짓기. 내가 대응을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대응을 잘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 원소를 짝진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알겠죠? 대응 관계야, 대응 관계. 그래서 여기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 원소 y가 대응할 때 x에서 y를 표현하고 이거를 x가 y에 대응한다라고 하고, 자, 함수는 자,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y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 그죠? 2개 대응하면 안 된다고. 3개, 양다리, 3다리 안 된다고요. 빠짐없이 오쉣 하면 안 된다고. 거기 있는데 막 선택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말을 꼭 좀 한 10번씩 읽고 와. 그래야 다음 시간에 내가 얘들아 함수가 뭐라고? x에서 y로의 함수가 뭐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때서야 어디 있더라? 제가 잘 읽어볼게요 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고 아니라 10번 정도 입으로 계속 얘기해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하고 땡땡하고 x집합에서 y로 이렇게 화살표 딱 해놓으면 이게 함수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y는 fx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짝이 둘이어도 안 된다, 선택을 안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역, 공역, 치역 얘기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y가 그냥 똑같이 x였던 거야. 얘가 결론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마이너스 1, 0, 1은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은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1은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안 되는 거라고. 왜요?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으로 가고, 0을 집어넣으면 1로 가고, 1을 집어넣으면 2로 가. 근데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기에. 2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너희들이 이렇게 그려보면 알 수 있다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 0, 1이 있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은 0으로 가고 0은 1로 가고 1은 2로 가야 되는데 2가 없잖아, 여기에.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선택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란 말이지. 얘는 된다니까. 마이너스 1, 0,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 0, 1을 그대로 쓰고 이게 x인데 마이너스 1은 1로, 0은 0으로, 1은 1로 이렇게 가니까 얘네들이 같은 애를 가는 건 괜찮아. 한 명이 2개로 가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함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여기 뭐 이런 거 잘 보시고 정역, 공역, 치역할 때 뭐 해야 된다? 집합 표시 잘 하셔야 돼. 집합 표시 안 하면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이게 집합이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정의된 함수 이런 거 f-1을 집어넣으면 돼.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범위가 나와 있으니 어떤 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어디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될지를 파악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함수에서 너희들 처음에 연습 많이 시키려고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잘 하셔야 돼.
어떨 때 어디다 대입해라. 어떨 때 어디다 대입해라. 이런 게 잘 나와. 함수 같을 조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식 자체가 다르더라도 정의역을 제한하면, 그러니까 정의역을 우리가 장난을 치는 거야. 아, 정의역을 여기 이것만 하자. 정의역을 이것만 몇 개만 하자. 이러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관계의 식이 달라도 서로 같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정의역에 의존한다. 정의역에. 정의역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정의역이 1, 2, 3 이렇게 3개만 돼 있으면 점도 3개만 찍으면 되는 거야. 3개만. 근데 이게 실수 전체로 바뀌면 얘가 이렇게, 이건 정수 전체일 때, 그럼 정수는 전부 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할 텐데 실수 전체로 가면 이게 선으로 연결한다는 거지. 그래서 점으로 나올 수도 있다. 언제? 정수 또는 그 자연수 이럴 때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함수가 아니라고 했죠. x축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나면 그래프가 아니다. 이럴 때는 그래프 맞다라고 했죠, 함수. 그런 거 잘 골라보세요 라는 거고, 마지막 여기 나오는 게 그거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그렇게 잘 보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쭉 찾아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 아까 했잖아. 4개짜리 4개짜리 내가 이거 해줬거든 아까. 그거 생각해 보면서 풀면 돼.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여기까지 하면 딱 여기 한 단원이 끝난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데는 여기까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 82쪽까지 배운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82쪽까지 풀어보시면 돼요.